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의 각 위치는 그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명주의 운명을 간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자평명리학에서는 일간을 나루하고 일주를 나의 성향으로 읽으면서 또한 일지는 배우자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지에 어느 십신이 있는가는 명주의 성향이나 배우자를 읽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자 사주에서 일지에 관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팔자 중에서 일간은 나를 의미하지요. 또 일지는 좌표적으로 배우자를 의미하는데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듯이 일주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주 일지가 배우자궁인 이유는 일간이 양이면 일지는 음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하여 일간인 자신과 일지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므로 일지를 배우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십신도 마찬가지지만 관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연애 관련 관점에서 보면 관을 명예나 자존심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은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요. 정관, 편관 모두 명예를 따르고 자존심을 세우는 인자이지요. 일지에 정관이나 편관이 있다면 이 사람은 관적인 사람이면서 명예를 중시하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고 했는데요. 일지에 관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관적인 사람이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관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관, 편관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옷으로 비유하자면 편관은 유니폼으로 보는 게 좋겠네요. 군인이나 경찰, 검찰, 소방 등이 입는 유니폼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편관을 강하게 사용하는 사주는 이런 직업에 많이 종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관은 깔끔한 신사복 정장을 말하는데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공무원을 생각해보면 정관의 이미지와 맞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정관을 사용하는 사주는 사무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편관은 고가의 명품 티셔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 정관은 여전히 깔끔한 신사복 정장이죠. 명품 티셔츠와 깔끔한 정장이 편관과 정관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편관은 좀 더 자유스러운 것 같고 정관은 좀 경직된 듯하지만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일지에 정관을 품고 있다면 본인도 정관 성향의 사람이고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도 정관 성향의 사람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정관 성향의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의미하는데요. 관은 존경과 따름, 복종의 의미도 같습니다. 반면에 일지에 편관을 품고 있으면 일지 정관과는 정반대 성향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관과 편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정관과 편관을 옷으로 설명했는데요. 정관은 깔끔한 정장, 편관은 명품 티셔츠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관은 자기 명예나 자존심을 세울 때 정장으로 세우고 편관은 명품 티셔츠로 세운다는 말이지요.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이 들겠지만 이 차이는 분명한데요. 정관의 정장은 얌전하고 점잖은 느낌을 주지만 편관의 명품 티셔츠는 아무래도 뭔가를 과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편관의 튀는 느낌과 과시하는 모습이 허세로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정관과 편관의 차이는 그런 느낌적인 차이는 맞습니다. 일지에 정관을 품고 있으면 연애할 때 정관 성향의 사람을 선호하게 되고 일지 편관이면 편관 성향의 사람을 선호하고 선택하게 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지에 편관을 품고 있으면 본인도
명품 티셔츠를 좋아하는 편관 성향의 허세가 있는 것이고,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도 허세가 있는 겉이 화려하고 멋있는 상대를 선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편관의 연애 상대라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될까요? 일지 편관은 겉이 화려하고 멋있고 허세가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남자와의 연애는 안 봐도 내 돈을 쓰면서 만나는 경우일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애를 할 나이대의 남자는 뭔가를 완성하고 이루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일지 편관의 연애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명조의 주인공은 묘월 김효일주 남명인데요. 시청간의 을목이 투해 편관격 사주입니다. 신약한 기토가 목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왕한 목기운을 다스려줄 신금식신은 병화 정인과 합을 하여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원국에서 조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후영신과 나의 식상이 합을 하여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건강상으로 큰 문제가 나타나거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사주도 신금식신의 기능이 무력해서 왕한 목의 기운을 제살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목의 기운을 인성으로 화살하여 일간을 도와야 하는데, 이건 역시 아쉽게도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관살이 많게 되면 소화기 계통, 위, 대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정신적으로도 정서불안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국만 보게 되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도 있겠지만 정신과 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법한 사주입니다. 본인 사주팔자에 12구설이 일어나는 구조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명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진월에 태어난 개미일주 여명으로 연간 간목 상관과 월간 무토정관이 부딪히면서 상관경관이 되는데요. 정관격의 시주 편인으로 사람은 바르고 괜찮지만 상관 관목을 쓰다 보니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역으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35 갑자대운 갑진년에 천간으로 간목 상관 두 개가 들어오면서 원국의 월간 무토를 강하게 때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인관계에 12구설이 강하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앞장서서 남에게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이지요. 조언이나 참견, 간섭 등은 갑진년만큼은 나서지 말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하지만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 조심한다고 완전히 비껴나갈 수 있을까요? 크든 작든 이 명주는 틀림없이 구설수의 도마에 오를 것이므로 매사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